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면전으로 좀 치닫고 있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형식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반등 하나 없이 계속 속절없이 밀려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시에 봄이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하고 공포감을 갖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역시 또 지나가는 구간인데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대 강으로 맞붙는 것이고요. 이게 기존의 중국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이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게 13개월 걸렸어요. 그때는 중국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본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명목하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을 굴복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오랫동안 버텼었죠. 그래서 1년 이상을 계속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과거에 이 교훈을 얻어서 혼자 하면은 고립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주변국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글로벌 독재 국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국을 나쁜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반 미국 연합 같은 형식으로 유럽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많이 하면서 중동과 유럽과 함께 미국에 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는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건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고립시키자라는 중국의 이런 의견, 이런 제안 같은 경우가 잘 먹혀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큰 거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2기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해결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관세 하나에 모든 걸 내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국, 미국 등 무역 적자가 큰 동맹 이런 우선 협상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기존에도 이 상호관세를 글로벌 시장에 4월 1일 날 부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북미 부분 쉬운 동맹 국가부터 먼저 공략을 한다라는 것이었죠. 멕시코, 캐나다 같은 이런 국가부터 먼저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중국을 마지막까지 남겨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조선 그리고 미국산 LNG 대규모 구입하는 거,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에 대거 투자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군사보고 대규모 군사보고라고 돼 있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지불해라, 국방비 늘려라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좋은 말이 오갔는지는 추후에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면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퍼주기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겠죠. 중간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양 국가가 원하는 핵심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자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나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그냥 퍼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득을 취할 건 취하면서 나누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카 이후에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었다. 8월에는 그랬었다. 기존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급반등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아직까지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에서도 일부 남아있고 선물로 찍어 누르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나올 거면은 한국은 뭐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전이 잘 됐으니까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장 이렇게 급반등 나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90일이 됐던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빠르게 협상에 진행을 해서 뭐 45일이든 뭐 일단 이제 유예를 해놓고 나서 좀 생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오기를 이제 뭐 바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크게 세게 때려놓고 나서 작게 그러니까 24%, 뭐 25%, 26% 이런 식으로 때려놓고 나서 15%로 낮추고 12%로 낮추면은 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조삼모사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치 인심을 쓰는 듯한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얻어야 할 건 다 얻어가 놓고 나서 그렇게 인심 쓰는 듯한 이제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는 당연히 반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의 이제 이득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퍼주긴 했지만 조삼모사 같은 현상으로 주가는 올라온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뭐 오랜만에 2,400포인트가 이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흔드는 구간이고 이번 주까지 후폭풍 나온다고 했고 얼마를 흔들던 상관이 없다. 이 구간은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협상을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면은 미국 또한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00만 회복되면 또 단기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또 이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이 구간은 아무리 단기적으로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회복이 되는 구간,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630포인트 이 구간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밀어내리면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해서 만약에 뭐 투매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 투매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구간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신용 물량을 한번 털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뭐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 구간은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어차피 680만 회복되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이번에는 780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겠지만 어차피 이번 봄 안에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해서 1000포인트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HTS, MTS를 닫고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뒤 정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복구되고 있는 내 이제 계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지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서로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협상 속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잠깐만 눈만 감았다 뜨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뭐 기존 구간으로 넘어와서 좋아지는 것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뭐 최고 인기팀의 미래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가 선호하는 종목이 어딘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종목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전망 좋은 기업들 위주로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귀 쫑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나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 내놨습니다. 뭐 1분기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는 평가였는데 주가는 좀 주지부진하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잠정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됐는데 갤럭시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도 제가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급진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처럼 이제 계속 이제 상반기에는 좀 어둡다가 하반기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부터도 1분기부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600만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이제 예비 주주까지 700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최근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구간을 거쳐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소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삼성전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수수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셨을 텐데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실망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보여주고 매직 구간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쇼캠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 같은 경우인데 HBM 부분도 이제 퀄 테스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공급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퀄 통과한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이 퀄만 통과하게 된다라면 제3공급사로서 다시 한번 HBM 쪽도 이제 회복을 하고 차세대 HBM 쪽에서는 다시 2공급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마저 가져볼 수 있으니까 이번 퀄 통과를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기존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게 CXL 같은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유리기판도 삼성전기와 함께 삼성전자가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동안은 나고자라는 이런 HBM 쪽에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단타 치시는 분들 없죠. 1, 2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대장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들은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운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약세 구간을 이제 펼치면서 전기차 캐전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 구간에서 남들은 좋았던 주가에서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거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루타 종목으로 이제 뽑은 이유는 원래 이거보다 코스피에 더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2루타 종목은 항상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에 해당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아직까지 양극재 1위 기업이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산 전구체나 이런 부분을 좀 가져다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사실 유럽 시장 쪽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미국 시장에 이제 중국산 전구체나 중국산 이런 원자재 쪽을 어떻게 이제 잘 케어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올라올 때 반짝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매수 매도 타이밍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보유하신 종목이고 2차 전지주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도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딱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어왔던 2차 전지 이제 주들의 주가가 이제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3루타 종목,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래도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가게 되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또 탐탁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관세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조를 더 집어던질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목을 하나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묶어서 지수를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매수량을 보면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3타 종목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요. 카카오는 엔터 사업도 분할해서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거면 SM을 뭐하러 인수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말이 좀 많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은 기업들보다는 지금 오히려 인텔하고 이제 카이스트하고 또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이제 다시 한번 AI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클로버 X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우드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한국 기업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여러분 집중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AI에 대한 모멘텀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좀 수익률 체크해 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물량을 던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또 새롭게 만놈론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이게 말로 없는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위권 안에 그것도 1페이지 안에 바로 입성을 해버렸습니다. 5위로 입성한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좀 특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는 구간에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한번 매도해도 괜찮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윗골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80% 이 구간 너무나도 멋지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한 종목으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계좌를 일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다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반등 구간 노리면 되는데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다. 기존 고점 어차피 넘어가서 이 중에서 저는 300% 종목이 나올 거다. 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진행이 되는지 6월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2 종목 LIG 넥스원이 아마 오늘 정도면은 이 순위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50% 아래 종목을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 한 종목만이 남아 있습니다. 휴젤이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성을 한 종목이죠. 휴젤 같은 경우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면 이 종목도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요 9위 쪽에 있는 테크윙이나 이런 디어유 같은 이런 50% 전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50%에서 60% 사이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쪽 상단을 계속 치열하게 이제 순위를 바꿔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마 4월에서 5월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대응은 이미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미 말로 홈런을 달성을 했고 위로 올라오면서 15,000원 구간에 근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약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15,000원 구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상한가 부근 가면서 약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이 종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지금 밀려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안에서 이렇게 헤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골라보셨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주가 또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선택할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보다는 자회사인 넵튠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넵튠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신작 앵커팬이 그리고 마법학교 고양이 마법학교죠. 그래서 뭐 저기 보이시는 저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기존부터 많이 이제 출시했던 뭐 종목이고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이 어려운 시장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요. 6,250원 이하에 있는 지금 위치 너무나도 좋은 위치가 편안하게 매수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되돌아온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간다라면 1차 목표치는 여기 선 있는 8,000원, 2차는 10,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5,500원 이탈할 경우에 리스크 관리 한 번만 하면 되는 종목이니까 좀 작지만 반등권에서 좀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넵튠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무풍지대로 꼽힐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